이번 시간에는 복케어에서 발행한 보상 이야기 첫 번째 편 실손 의료비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책자는 약 20가지 정도의 실손보험 보상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각 실손보험별 특징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갱신주기, 담보구성, 자기부담금, 보장비율, 면책기간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주요 특징을 정리해놓은 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각 세대별 실손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잘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검진 비용도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하면 단순 검진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의사 권유가 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처럼 의사가 암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했었을 때는 해당 검사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치료에 대해서 실비보상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표준화 이전에는 입원하고 통원으로 구분하여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입원 통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급여 비구분으로 구분하여서 급여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보험 한약, 추나요법, 부항침 뜸,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질환에 대한 처약도 보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입니다. 피부과 치료는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실손 보상이 불가능하고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피부 질환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실손 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에 대해서 탈모 유형별 대표적인 질병 코드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는 보상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탈모 치료 관련된 모발 이식, 발모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응급실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치료는 2016년 1월 기점으로 응급,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여 비응급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을 때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일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그 전에는 응급, 비응급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부분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결론적으로는 실손 보상이 가능한데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상 한도가 다릅니다. 3세대부터는 3대 비급여로 포함돼서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세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 부분입니다. 치과 치료는 표준화 2009년 8월 이전에는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급여하고 비급여로 구분해서 급여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 부분은 잘 알다시피 엑스레이, 스케일링 같은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급여 부분이고, 비급여는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 등 해당 내용은 실손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아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코골이 치료 부분입니다. 코골이 치료는 단순 코골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코골음이라는 R06.5라는 질병 코드를 받았다고 하면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수면 무호흡증 G47.3이라는 코드를 발급받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검사, 수면 다윈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와 통원 입원 관련된 부분에 됐었을 때는 실손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용 기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주사입니다. 겨울철이나 한절기 때 감기 몸살로 영양제 주사를 많이 받는데 예전에는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상 가능한 경우가 의사 권유 치료 목적이고 식약처에서 허가 기준의 주사를 투여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보상이 가능한 주사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는 보상이 가능하고 신데렐라, 배곡, 레몬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정신과 치료 부분입니다. 정신과 치료 부분은 표준화 이후에 2009년 8월부터 2015년 11월, 12월까지는 F00, F03 치매 부분만 보상이 가능했는데 2016년 1월 이후부터는 보장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등 많은 부분이 보상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급여 부분만 보상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일부 수술이랑 내용이 겹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기간은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2015년 3월 11일 기점으로 3년 안에 청구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내용들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관련돼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째입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최근에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돼서 보험사에서 여러 서류를 요청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면책동의서, 부재소 합의서, 의료자문동의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혹시나 보험사에서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실손보험의 보상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